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에서 약 4시간 반째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 가운데 40분 동안 직접 스스로를 변론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수사와 조사를 거부한 채 버티기 여론전만 벌이고 체포 이후에도 이름조차 답하지 않더니 구속기로에 놓이자 갑자기 전략을 바꾼 겁니다. 특히나 출석한 법원은 관할권도 없으면서 불법 영장을 발부했다며 인정할 수 없다고 해왔던 서부지법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출석을 결정하면서 법원 앞에는 극렬 지지층이 몰려들었고 윤 대통령 호송차가 지나갈 때는 행렬을 막아 세우고 석방을 외치기도 했습니다. 출석을 결정하며 이런 대규모 여론전을 의도했을 거란 분석도 나오는데 먼저 서부지법 연결해서 심사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태영 기자, 윤 대통령의 구속 심사가 아직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후 2시부터 시작한 구속심사는 현재 4시간 반가량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검사와 변호인 양측이 PPT 등의 방식으로 70분간 발언했고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40분간 긴 발언을 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선 이름조차 말하지 않던 극단적인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구속이 임박하자 이렇게 길게 자기 입장을 말한 겁니다. 조금 전 5시 20분쯤에 20분간 잠시 휴정했다. 지금은 다시 시작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시 입고 있던 정장 차림 그대로 현재 법정 안에 앉아 있습니다. 네, 영장 심사에서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고요? 오늘 영장 심사에는 공수처 검사는 6명,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은 8명이 출석했습니다. 실질 심사가 시작되고 먼저 공수처가 1시간 10분에 걸쳐 구속이 필요한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똑같이 1시간 10분 동안 PPT 등을 띄워놓고 방어 논리를 펼쳤다고 합니다. 이렇게 양측 주장이 한 차례씩 오갔고요. 휴정이 끝난 뒤에는 이제 본격적인 판사의 질문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시를 따른 사령관들을 언급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앞뒤가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네요. 네, 오늘 먼저 변호인들이 대통령의 신문에 출석한 이유를 설명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이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이렇게 구속한 것에 대해서 잠시만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 말을 한 석 변호사, 대통령의 변호인을 자처한 사람인데 대통령은 체포에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고 말한 인물입니다. 자기 지시를 따른 이들에 대한 배신에 가까운 말을 하다 이제 와서 갑자기 모두 책임지겠다는 이율 배반적인 말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네, 그러면 구속 심사가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아직은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윤 대통령 본인이 직접 출석했기 때문에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서 전직 대통령이나 거물급 피의자가 신문을 받을 땐 굉장히 오랜 시간들이 걸린 바 있습니다. 6명의 검사가 출석한 공수처 또한 매우 자세히 피의 사실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JTBC 김태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대해서 관할권이 없다며 문제 삼아 왔습니다.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은 다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깨졌고 구속이 임박해 오자 결국 오늘 서부지법에 출석했습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부터 서울 서부지법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관할법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관할이 없는 서부지방법원의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은 소위 많이 요즘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 체포 당일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서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의 이런 논리는 법원에서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서부지법에 낸 체포영장 이의 신청은 모두 기각됐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가 적절한지 따져달라 요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구속이 임박해오자 갑자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이렇게 체포 구속하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당성을 좀 분명하게 밝힌다는 뜻에서 오늘 출석하시기로 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서부지법에 출석하고도 법원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이어갔습니다. 재판 관할도 없는 서부에다가 영장을 청구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 서부법원이 그것을 잘못을 인정하거나 오류를 신장할 생각을 안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오히려 사법부를 꾸짖으며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윤 대통령의 출석 소식이 알려지자 법원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지지자들은 도로로 몰려나와 호송차를 막고 취재진을 밀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출석을 결정한 배경 역시 이런 지지자들의 결집을 노린 거 아니냐 하는 분석도 나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태운 호송 차량이 서울구치소를 출발합니다. 출발 소식이 전해지고 서울 서부지법 앞에 모인 극렬 지지자들은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약 30분 뒤 호송차가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지지자들은 도로로 난입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이 행렬을 막고 태극기를 흔들자 다른 지지자들도 우르르 몰려나와 구호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경호처 직원들이 말려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취재진이 호송차를 찍지 못하게 카메라를 가리고 거칠게 밀치기도 합니다. 호송 차량은 간신히 법원 주차장으로 들어갔지만 극도로 흥분한 지지자들로 일대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돌격 앞으로! 도로 점령하고 서부지법 법원 앞으로! 돌격 앞으로! 윤 대통령 출석은 오늘 오전 10시 55분쯤 결정됐습니다. 갑작스런 출석 배경엔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변호사 100명보다도 대통령의 그 한마디가 훨씬 울림이 클 것입니다, 여러분.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에서 지지자들 집회를 인간방패로 내세운 상황과 비슷합니다. 윤 대통령이 같은 효과를 노리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헌재 앞에서도 오늘 같은 분열과 혼란이 반복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네, 그럼 이 시각 현재도 서부지법 앞은 어지러운지 직접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한수 기자, 앞서 리포트로 같이 보긴 했지만 하루 종일 법원 앞 상황이 어땠습니까? 네, 오늘 아침 200명 정도였던 지지자들은 오후 들어 10,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당초 법원 앞 도로 건너편에서 집회를 하다 숫자가 늘어나면서 법원 정문과 잠장 주변을 포위하다시피 둘러쌌는데요. 윤 대통령이 오후 2시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갑자기 몰려든 겁니다. 여기에 극우 유튜버들도 서부지법으로 모이자며 가세했습니다. 법원 주변은 차벽과 바리케이드로 겹겹이 둘러싸였지만 한때 경찰 저지선이 뚫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네, 그리고 충돌도 있었다고요? 네, 영장심사가 열리는 동안 지지자 10여 명이 법원 담장을 넘어 침입하려고 시도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건조물 침입 혐의로 모두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허리나 무릎 통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또 오늘 오전에는 지지자들이 법원 정문 앞에서 인간띠를 만들고 바닥에 들어 누웠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남성 1명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네. 이렇게 종일 집회가 이어지면서 주변 교통 상황은 어땠습니까? 네, 오후 들어 지지자들이 도로로 쏟아지면서 마포대교 양방향이 모두 통제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대통령 호송 차량과 경호 차량 행렬을 막아 세우며 태극기를 흔들고 구호를 외치기도 했는데요. 주변 인도에는 차벽과 바리케이드가 온종일 설치되면서 지나가는 시민들의 통행이 제한됐습니다. 오후 한때 5호선 애호개역 상하선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JTBC 김한수입니다. 네, 지금 서부지법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실제 영장 청구서에도 윤 대통령을 확신범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과 함께 재범 우려를 내세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임에도 범행을 전혀 뉘우치지 않고 오히려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등 강한 자기 확신에 빠져 있다 보니 풀어주면 또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150쪽 분량 영장 청구서에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 지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윤 대통령 측은 체포 직전은 물론 오늘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까지 정당성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렇게 불법적이고 무효인 이런 절차에 응하는 것은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일 뿐입니다. 지금 대통령에게 씌워진 그 내란 프레임이 정말 말도 안 된다는 점을 법원 판사에게 설명을 할 것이고요.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윤 대통령 본인이 국민에게 계엄 해제를 선언해놓고 뒤로는 군사령관 등에게 2차, 3차 계엄령을 선포하면 된다고 말한 것이 검찰 수사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추가 내란 시도를 제대로 수사하기 위해서도 윤 대통령을 구속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도 내세웠습니다. 극우 유튜버 등의 극단적 주장을 옹호하며 강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상태에서 풀려난 뒤 자칫 극렬 지지자들을 자극해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고 계엄 관련 수사에 협력한 사람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점도 청구서에 담겼습니다. 윤 대통령은 실질심사 하루 전인 어제도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 국민의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는 편지를 띄우며 지지자들을 선동했습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윤 대통령은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 적부심을 냈을 때처럼 서부지법이 아닌 중앙지법에 낼 가능성이 큽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신문이 끝나면 법원은 내일 아침이 오기 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큽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속이 부당하다며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체포 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내면서 서울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으로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체포한 건 부당하다는 논리를 펼쳤던 것처럼 구속 적부심도 중앙지법으로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서초동에서 하면 출석한다고 말한 것도 노골적으로 중앙지법을 선택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구속 적부심이 실시되면 오늘처럼 윤 대통령이 직접 신문에 출석하면서 그 자체를 여론전에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고의 법률 전문가인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과 대부분이 검찰과 법원의 정관인 변호인단들이 법률 지식을 총동원해 할 수 있는 모든 회피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렇게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 게 오히려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정치적인 그런 이슈 선점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의뢰인인 피의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필요에 따라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서명도 안 하는 것에 이어 법원과 수사기관을 불법으로 규정한 채 사법 절차조차 여론전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는 윤 대통령. 그런 방식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네, 이번엔 구속영장 발부를 기다리고 있는 공수처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도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영장이 발부되면 이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까요? 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체포하고도 지금까지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름도 말하지 않는 등 극단적인 묵비권을 행사해 왔기 때문인데요. 체포 첫날을 제외하고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라며 조사에 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나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조사에 응하지 않게 되면 이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조사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구속 기간이 최대 20일까지 가능한데 검찰과 공수처가 각각 열흘씩 나눠 갖기로 합의를 했는데요. 이 열흘의 시간이 있는 공수처 입장에선 강제 구인을 해서라도 대통령 진술 조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강제 구인이 된다면 윤 대통령도 확실히 부담이 클 텐데 그만큼 공수처가 영장 발부에 자신이 있다는 뜻이겠죠? 네, 공수처는 12.3 내란 사태 때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군 사령관들의 수사 자료를 확보해서 이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충분히 보강했다 이런 입장입니다. 이렇게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수사 자료만 1,500쪽인데요. 그동안 윤 대통령은 12.3 내란 사태 이후 대국민 담화 등을 통해서 2시간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확신범으로 결론 짓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공수처는 이런 근거들을 법원에서 어떻게 좀 설명을 하고 있을까요? 네, 법원에서 공수처 검사들이 계속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특히 차성영 부장검사가 직접 법정에 들어가서 이 PPT 등을 통해서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영장 발부 중요한 사유인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그리고 사안의 중대성 등에 대해서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앞서서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 조사를 5번 거부하고 이 텔레그램을 탈퇴하고 또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공수처는 대통령이 증거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탄핵 심판 서류를 받는 것부터 거부했고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재판 기일을 바꿔달라 했고 체포 적부심까지 청구했지만 법원은 그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11전 11패가 됩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12.3 내란 사태가 실패한 뒤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열흘 뒤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 심판 서류를 받지 않으면서 회피를 시작했습니다. 참다 못한 헌재는 닷새 뒤 받은 것으로 치겠다는 송달 간주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변론 준비 기일을 미뤄달라고 했습니다. 헌재는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준비 기일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서 저희가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나흘 뒤 서울 서부지법이 1차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영장 집행에 이의를 신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다음 주엔 재판관 기피 신청도 기각됐습니다. 재판관 한 분에 대한 기피 신청이 들어왔고 오늘 그분을 제외한 7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피 신청을 기각했으며 다음 날 윤 대통령이 체포되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탄핵도 잘못됐고 영장도 잘못됐고 저희를 욕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도 적법한 체포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한 달 동안 윤 대통령 측은 체포를 피하고 재판을 늦추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헌재와 서부지법, 중앙지법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아 법정 다툼 전적은 10전 10패가 됐습니다. 야권은 지금까지 법원의 판단을 고려하면 구속영장 발부도 당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은 당연합니다. 법원이 내란을 수습하기 위해 현명하게 판단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전적은 11전 11패가 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오후 2시부터 지금까지 4시간 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수처 조사에서는 이름도 말하지 않았는데 오늘 법원에서는 발언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박준우 기자,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한 피의자 신문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네, 지금 서부지법 앞에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지하주차장 앞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말도 있는데 언제 끝날지는 좀 이게 제각각이어서 예측이 어려운데요. 네. 다만 이전 사례인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경우를 살펴보면 신문에만 이 8시간 40분이 걸렸습니다. 구속영장 심사지만 이 현직 대통령이 직접 법원에 출석해서 소명을 하고 있고 네. 공수처에서는 이 6명의 검사가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8명의 변호사가 나왔습니다. 정식 재판 이상의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신문 시간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서울구치소로 이동을 해서 영장 발부 여부를 기다리게 됩니다. 네, 그동안 사실 윤 대통령은 서부지법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삼아왔기 때문에 출석을 안 할 걸로 예상이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꾼 거는 이유를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이제 불법 수사와 판사 쇼핑 이 두 가지 논리가 깨지면서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라면서 이 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은 무효이자 불법이다 이런 주장을 계속해왔습니다. 네. 반전을 꾀하면서 체포 적부심을 중앙지법에 청구를 했지만 결과는 기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법정에서 공방을 벌이기로 좀 방향을 틀은 것 같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제 공수처 수사에서 묵비권으로 일관하며 조사에 협조하지 않았었잖아요. 앞서 이제 중계에서도 전해드렸지만 오늘은 신문에서 약 40분 동안 혼자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구속 영장 심사를 불출석을 하면 증거 인멸 등의 우려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커지죠. 방어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해온 그 기존 입장과도 좀 배치가 되기 때문에 직접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한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이 또 토요일이라 집회 규모가 좀 큰 날이지 않습니까? 어젯밤 이 198자의 편지를 통해서 국민들의 애국심을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 직접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여론전도 동시에 펴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윤 대통령이 출석을 하면서 계엄 작전을 폈던 사령관들의 구속이 안타깝다, 다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앞뒤가 다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윤 대통령 측의 출석 이유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통령의 명을 따른 것에 불과한 이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이렇게 구속한 것에 대해서 잠시만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라인 만들어 또 드릴게요. 그것이 잠시만요. 잘못되었으면 이렇게 하시면 취재가 힘드시잖아요. 저희가 포토라인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출석을 하시기로. 자, 겉으로만 보면 윤 대통령이 이 자신의 명령을 따른 것뿐인 이 군 장성들을 감싸는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윤 대통령이 위헌성이 명백했던 그 계엄 포고령 1호를 콕 집어서 김효연 전 장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2차 답변서 내용을 보면 김 전 장관이 이 군사정권 시절에 그 포고문을 베껴 쓰는 과정에서 국회 활동 금지 문구가 들어갔다고 밝혔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회 활동을 금지할 의도가 없었는데 이 김 전 장관이 잘못 적어냈다 이렇게 헌재에 의견을 낸 겁니다. 그리고 또 변호인단은 대통령이 이 체포의 채자도 꺼내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과 사령관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말입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령관들을 감싸는 듯한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앞서 이 JTBC 취재 결과에서도 계엄을 지휘한 사령관들이 모두 조사 과정에서 눈물을 흘렸다 이런 소식을 전해드렸던 바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사령관들이 느끼는 배신감이 상당할 거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영장 발부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지시를 따른 군경 지휘부 등 핵심 피의자들이 진짜 모두 다 이제 구속 기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장이 발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구속 영장이 발부가 되면 윤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이 되는 현직 대통령이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준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이번엔 서울구치소에 나가 있는 저희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정인아 기자, 영장 실질 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다시 구치소로 돌아가는 거죠? 네, 심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이곳 서울구치소로 돌아와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구치소를 나갈 때와 마찬가지로 호송 차량을 타고 들어오고 경호 차량이 따라 붙어서 경호를 할 걸로 보입니다. 구치소에 돌아오면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기다리게 되는데요. 이곳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들이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공간입니다. 네. 그리고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윤 대통령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이르면 오늘 밤에 결과가 나올 텐데요.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앞서 말씀드린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구치소 내 수형동으로 이동을 해야 합니다. 현직 대통령 신부님을 고려하면 독방을 사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일반 수용자 6명에서 7명이 함께 쓰는 방을 개조해서 만든 건데 매트리스와 TV, 책상 등이 놓여 있고 변기와 세면대도 설치돼 있습니다. 3평 남짓되는 공간으로 일반 독방의 4배가 넘는 크기입니다.
복장도 달라집니다. 오늘 영장실질 심사 때만 해도 사복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요. 수영동으로 가면 수영 번호가 적혀있는 카키색 수영복으로 갈아입게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고 한남동 관저에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지금 서울구치소 앞에도 지지자들이 모여 있다면서요? 네, 지금은 대부분 해산하고 명수로는 30명 정도만 남아 있는데요. 일부 지지자들은 오늘 아침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오후 1시 25분쯤엔 100여 명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이 탑승하는 호송 차량을 향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대통령님 힘내세요, 이런 구호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호송 차량이 서부지법으로 이동하면서 함께 따라가는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부지법 앞에 집회가 격화되면서 혹시나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을 따라서 이쪽으로 몰려오진 않을까 경찰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구치소 앞에서 JTBC 정인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직접 법원에 출석하기로 결정한 건 일종의 여론전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특정 지지층에 호소하는 편지를 공개하며 본격적인 옥중 정치를 예고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 여론전이 필요할 때만 등장한다는 지적입니다. 강희영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구치소에서 쓴 편지입니다.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며 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지지자들을 겨냥해 사실상 결집을 촉구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된 지 이틀 만에 본격적인 옥중 정치를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앞서 관저에서 머물며 메시지를 냈던 관저 정치로 지지층 결집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편지를 보냈고 15일 체포된 당일엔 영상 메시지와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와 맞물려 최근 여론조사에선 여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 것도 여론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군 장성들과 경찰청장을 부당하게 내란죄로 이렇게 구속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간 공수처의 수사엔 일절 응하지 않았던 윤 대통령이 필요에 따라 법정에 출석하고 특정 지지층을 겨냥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건 모순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JTBC 강희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여론전에 앞장서서 호응하는 건 극우 유튜버들입니다. 오늘도 이들은 재판부를 향한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했던 판사에게는 살해 협박을 하는가 하면 판사를 압박해서 구속영장 발부를 막겠다며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신상을 공개하고 비난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극우 유튜버들은 집결령을 내렸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으로 오후에 다들 몰려가야 되겠습니다. 서부지법으로 우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 앞에 모인 극렬 지지자들은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 신청도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법영장 기각하라! 법원 출석을 앞둔 윤 대통령을 응원하기 위해 서울 구치소 앞에 모인 지지자들은 취재진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다 국가 세력을 만드는 거지. 잘생겼잖아. 야, JTBC, 연합뉴스, MBC. 재판부를 향한 겁박도 이어졌습니다. 체포 적부심을 기각한 판사를 참수해야 한다며 살해 협박까지 가했던 남성이 자수했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소준석이 대통령 복귀하면은 이제 내란 공범으로 체포해야 돼 이거! 오늘은 영장 실질심사를 맡은 판사의 사진을 걸어두고 신상 털기에 나섰습니다. 자, 차은경 판사는 올해 57입니다. 경제학과를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전공한 사람이 아닙니다. 극우 유튜버들은 서울 서부지법을 공격하는 발언을 끊임없이 이어갔고 서부지법이 완전히 말하자면 좌파 판사들의 소굴처럼 되어버렸다. 급기야 사법부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지금의 법원을 믿을 수가 없어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얘네들 믿고 있다 또 뒤통수 맞을 수 있거든요. 윤 대통령 측이 수차례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지지자들의 행동 역시 점점 극단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신문이 4시간 50분 만에 종료됐습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6시 50분에 신문이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돌아가서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수의로 옷을 갈아입고 미결수 신분이 됩니다. 구속영장이 기각이 되면 윤 대통령은 곧바로 석방돼서 대통령 관저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다. 더 자세한 소식은 조금 뒤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네, 극우 유튜버들은 서울 한남동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서부지법 현장을 실시간 중계하며 사실상 극렬 지지자들을 현장에서 이끌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집회를 중계하고 또 어떻게 구독자들과 소통하는지 들여다봤습니다. 집회 참석자들을 돈으로 매수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김민광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3 계엄이 부정선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작년 하반기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습니다. 부정선거를 이야기하는 극우 유튜버들도 똑같은 주장을 펼칩니다. 부정선거를 확실하게 물증을 확보하고 수사하기 위해서 영장 없이 유튜버 주장에 동조한 시민들은 법원을 돌며 윤 대통령의 결백함과 석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만난 한 유튜버는 기존 언론에 대한 강한 반감을 드러냈습니다. 제대로 알려드려도 제대로 보도 안 할 건데 왜 물어보세요? 아니 그래서 JTBC랑은요 별로 얘기 안 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나가십시오 여기서. 알겠습니다. 나갔어요. 큰 소리로 외치기 전에 나갔어요. 또 다른 유튜버는 언론이 아닌 자신들이 진실을 전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어떤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추시나요? 계엄에 대해서 이유가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JTBC나 MBC나 특히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전혀 부정적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정선거는 지금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기사 언론에는 전혀 안 나오니까 서로 공유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런 증거들이 차고 넘치니까 이제는 이게 사실화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유튜버의 방송에 들어가 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체포가 불법적이잖아요. 부적합합니다. 부적합해요. 그러자 구독자들은 반국가 세력 언론 다 없애야 한다. 48시간 내에 판결하고 석방해야 한다며 호응하는 댓글을 올립니다. 돈으로 매수해 집회 참석을 유도하는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비 내가 5만 원씩 줄 테니까 내가 돈이 떨어질 테니까 그 값은 내가 줄 테니까 빨리 핸드폰으로 빨리 전파해서. 체포 적구심이 진행된 서울중앙지법에 모여있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제는 구속영장 심사가 진행 중인 서울 서부지법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집회 상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소통할수록 목소리는 점점 더 과격해지고 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윤 대통령의 버티기 여론 정치를 바로 옆에서 도운 건 경호처였습니다. 내부의 이른바 김여사 라인이 관저를 요새화하면서 시간을 벌어준 겁니다. 그 주역 가운데 하나인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오늘 체포됐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경호관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다는데 자세한 내용 최연수 기자입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경찰에 출두하면서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호처는 경호구역 내에서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질문은 외면했습니다. 집행 막은 건 누구 지셨습니까? 이 본부장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때 경호관들을 불법으로 내몰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출두 직후 이 본부장을 체포했습니다. 어제 김성훈 경호차장에 이어 경호처 내 김여사 라인 핵심 2명이 체포된 겁니다. 하지만 대통령 체포에 협조했던 경호관들은 아직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한 경호처 관계자는 JTBC에 두 사람과 측근들이 경호처 규정상 구속이 안 되면 직무배제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이 구속을 면한 채 기소되면 계속 경호처를 지휘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실제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에서도 경호처 지휘를 이유로 경찰 출두를 미뤘던 김 차장은 이 기간 동안 반기를 들었던 간부들을 대기 발령 조치한 걸로 전해집니다.
한 경호관은 취재진의 김 차장이 간부들 보직을 빼앗았다며 구두루 지시에 기록도 안 남았다고 했습니다. 어제 경찰에 출두하며 한 말도 거짓이란 주장입니다. 어제 일부 직원에 대해서 대기 발령 지시하신 건 맞나요? 뉴스를 보고 통해 알았습니다. 게다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내란 모의의 증거가 될 수 있는 대통령 비화폰 기록과 안가 CCTV를 이미 삭제 시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구속되지 않고 경호처로 돌아가면 다시 증거인멸을 하려 할 거라는 우려가 경호처 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내란 혐의와 관련한 수사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민간인 신분이던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날 새벽까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 있었던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특히 당일 민간인이자 역술인인 노 전 사령관을 경호했던 군인들 가운데는 최정예 북파 공작원 5명도 있었던 것으로 공소장에서 확인이 됐습니다. 황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계엄 선포 직전까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의 공간에 22번 방문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의 비서관 차를 타고 들어가 위병소 검문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국방부 장관의 공간을 제 집처럼 드나들던 노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나흘 전부터는 매일 김 전 장관의 공간을 찾았고 계엄 선포 전날 밤 자정까지 4시간, 당일 아침에도 2시간 동안 김 전 장관의 공간에 있었던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의 두 사람이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제2수사단을 설치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적었는데 민간인 노상원 씨에게 제2수사단 지휘를 맡기려고 한 겁니다. 계엄은 경고용이었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계엄 성공 이후를 준비한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검찰은 노 전 사령관이 현역인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을 만나 중앙선관위원장 노태악은 내가 처리할 것이라고 말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노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은 정보사는 부대원 36명을 선발했는데 이 가운데는 북파 공작원, HID 요원도 5명 포함돼 있었습니다. 문 사령관은 지난해 국회 국방위에서 HID 투입 자체를 사실상 부인했지만 HID 부대는 왜 20여 명 모아서 대기했습니까? 정확하지 않은 정보입니다.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공소장엔 HID 요원들에게 노상원 경호와 노상원이 선관위를 조사할 때 그 옆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위협을 가하는 임무가 부여됐다고 적혀 있습니다. 국군 최정예 요원들에게 민간인 경호와 민간인 위협 임무를 부여했던 겁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서울 서부지법 앞 상황인데요. 네, 지금 윤곽근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는 모습이 잠깐 보였는데, 네, 지금 실시간 현장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쨌든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어쨌든 재판부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습니다. 네, 결과 어떻게 예상하세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가 PPT 얼마나 준비했었나요? 글쎄요, 1시간 이상은 맞죠.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할 두 번째 내란 특검법이 어젯밤 야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여야가 각자의 특검 법안을 놓고 같이 논의했지만 협상이 결국 깨진 겁니다. 민주당은 여당의 주장을 대폭 받아들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주장인데 기존과 뭐가 달라진 건지 최규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재석 274인 중 찬성 188인, 반대 86인으로서 윤석열 정부의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 수정안은 윤석열 정부가 북한 공격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위반 혐의 등이 빠진 게 핵심입니다. 수사 대상은 여당이 요구를 일부 반영해 기존 11개에서 6개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여당 자체안에 포함된 국회와 선관위 점거 등 5개의 관련 인지사건만 추가했고
여당이 반대했던 외환 유도 사건이나 내란 선전선동, 국회 표결 방해 사건 등은 제외한 겁니다. 또 수사기간도 130일에서 100일로 줄이고 파견 검사와 수사관, 공무원 등 수사 인력도 감축했습니다. 안보기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우려에 따라 수사와 무관한 자료는 즉시 반환, 폐기하는 조항도 추가했습니다. 특검 추천권은 원안대로 제3자인 대법원장 몫으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이제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상 국민의힘 쪽의 주장을 전폭 수용안 아니고 합의안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곧바로 수용하고 공표하기를 촉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수정안이 여전히 눈속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애초에 이 특검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검찰, 경찰, 공수처에서 비상계엄 선포 관련자 전원을 수사하고 대다수를 기소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그러면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라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박 기자,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공소장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죠. 눈에 띄는 게 민간인 신분의 노상원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계엄 직전에 매일 만났다라는 점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9월부터 총 22차례 국방장관 공관에 방문을 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11월 30일부터 계엄 당일까지 나흘간은 매일 김 전 장관 공관을 찾았습니다. 네, 이 자리에서 나온 얘기가 비상계엄 선포 후 선관위 부정선거 관여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설치하자는 거였는데 검찰은 민간인인 노 전 사령관이 배후에서 제2수사단의 단장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기로 한 걸로 봤습니다. 이 실제 공소장을 보시면요. 이 노 전 사령관이 정성우 방첩사령부 1처장과 수차례 통화를 하면서 여기 이 선관위 현장 지휘관이 있으니까 너희들이 오면 인수인계를 해줄 것이다. 빨리 와라. 우리가 여기 확보를 했으니까 여기 와서 포렌식을 떠라. 이런 지시들을 내립니다. 네. 이 정 처장은 이런 지시를 받은 뒤에 선관위 등의 실제 부대원을 출동시키려 했고 그 과정에서 고무탄 총과 가스총 등을 무장시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이제 이런 내용들을 밝힐 내란 특검법이 어제 국회를 통과했는데 이번에는 정말로 시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녹록진 않습니다. 여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2요구권, 그러니까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기획재정부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관계자는 저희 취재진에 여야 간 협의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럼 이 기준대로라면 이번에도 최 대행이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다음 주 열릴 국무회의에서 최 대행이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있는데 만약 법안을 다시 돌려보낸다면 재표결에서 여당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와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법안은 또 폐기됩니다. 다만 이번에 야당이 여당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인 만큼 여당 내 소심파의 이탈로표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미 대통령이 구속 기로에 있는데 특검이 출범을 해도 너무 늦었다라는 지적이 나오잖아요. 네, 윤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공수처가 최장 20일간 이 구속 상태로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내달 초쯤에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입니다. 특검법이 당장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특검 임명 후에 준비 작업에만 20일이 걸립니다. 따라서 특검 출범 전에 윤 대통령은 이미 기소가 돼 있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긴 합니다. 현재 계엄의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장관이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그리고 문상우 전 정보사령관 등도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주요 인물들이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검이 출범하는 초유의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박사라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이 열렸던 서부지방법원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심사가 조금 전에 끝이 났죠? 네, 오후 5시 40분에 제기된 피의자 신문은 방금 전인 6시 50분에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간 발언을 했고 휴정을 했다가 다시 시작한 지 약 1시간 만에 끝난 겁니다. 신문 마지막에는 대통령이 5분간 다시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8시간 40분에 걸쳐 직접 구속심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네, 구속 여부는 언제쯤 날 걸로 보이나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첫 번째 체포영장 심사 같은 경우 33시간 만에 결과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사례로 남게 됩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체포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 동안 서울 구치소에 머물며 구속수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윤 대통령 변호인에게 구속이 되면 구속적부심 청구도 할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아직은 그럴 단계가 아니라고만 답했습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돼 관저로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부지법에서 JTBC 김태형입니다. 네, 지금 서부지법 앞에 집회가 폭력 집회로 바뀌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일부 집회 참가자는 법원에 담을 넘다가 체포가 됐고 일부는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또 취재진을 위협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저희 취재진이 도저히 중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보도국을 전화로 연결해서 더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자, 임예은 기자, 이 서부지법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요? 네, 서부지법 앞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 약 10,000여 명이 모였습니다. 숫자는 지금도 더 늘어나고 있고요. 법원 정문과 담장 주변을 포위하다시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이 영장 실질에 직접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갑자기 몰려든 겁니다. 법원 주변은 차벽과 바리케이트로 겹겹이 둘러싸여 있지만 한때 경찰 저지선이 뚫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특히 일부 집회 참여자들은 법원 담을 넘는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16명이 담을 넘다 체포됐습니다. 이 중 2명은 도주하다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일부 인터넷 게시판에는 담을 넘자고 선동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오는 등 극단적인 언행을 하는 이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충돌도 있었다면서요. 또 현장에서 중계를 하던 저희 JTBC 취재진도 빠졌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앞에서 취재하던 JTBC 중계진을 상대로 위협이 있었습니다. 한 남성은 경찰 버스 위로 올라가서 JTBC 취재진을 찾기도 했고요. 기자로 보이는 사람들을 붙잡고 신원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서부지법 앞에서 현장 중계를 하던 곳까지 집회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JTBC 취재진을 상대로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더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임예은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광화문 일대에서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보죠. 자, 김일환 기자, 지금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제 뒤쪽으로 지금 시민분들 이동하시는 모습 보이실 텐데요. 이 광화문 탄핵 촉구 집회 참가자들이 약 1시간 전쯤 행진을 마치고 조금 전 마쳤습니다. 저희 취재진도 이동 경로를 따라 약 3km 정도 이동했는데요. 앞서 오후 4시부터 광화문에서 집회가 열렸고요. 주최 측 추산 15만 명이 모였습니다. 참가자들 손에는 응원봉과 피켓을 들고 있었고요. 내란숙에 즉각 파면하라 이런 구호들 외쳤습니다. 오늘 집회는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인근에서 밤 늦게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네, 윤 대통령의 구속신문이 방금 끝났다는 소식이 나왔는데 시민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던가요? 네,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심사가 약 5시간 전쯤 시작됐는데요. 조금 전 끝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곳에 모인 시민들, 윤 대통령 즉각 구속하라 이런 목소리 외쳤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말만 당당하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탄핵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은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오늘 광화문 일대에서는 탄핵 반대 측 집회도 열렸죠. 충돌은 없었습니까? 네, 주말을 맞아 광화문에서 탄핵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는데요. 당초 이곳으로 총 집결할 것으로 예상됐던 탄핵 반대 측이 오늘 오전 윤 대통령이 구속심사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대거 서부지법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일부는 예정대로 이곳에 모였고요. 석동현 변호사와 사랑제일교회 목사 전광훈 씨가 무대에 올라 지지자들을 결집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양측 간 충돌은 없었지만 이 윤
대통령 구속 여부에 따라 이곳 상황 언제든지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긴장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 인근에서 JTBC 김일환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금 전에 그 피의자 신문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일찍 끝났다고 보시나요? 어떻습니까? 보통 통상적인 구속 전 피의자 신문보다는 조금 좀 길어진 감은 있는데 네.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뭐 그래도 수월하게 끝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구속영장 심사 결과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발부될 거라고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뭐 사안의 중대성이라던가 내란 우두머리로서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는 점, 그리고 이렇게 공범이 여러 명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뭐 당연히 발부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그게 공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발부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데 윤 대통령이 오늘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을 했는데 사실 네네. 그동안은 서부지법의 관할권을 계속 문제 삼으면서 서부지법에 청구한 영장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예, 출석하지 않겠다라고 해왔잖아요. 네네. 그러다가 결정을 바꾼 이유를 뭐라고 좀 볼 수가 있을까요? 뭐 늦게라도 그렇게 저 사법 절차에 협력하기로 생각을 마음을 바꾼 거에 대해서는 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네. 사실 뭐 출석을 결심한 이유는 뭐 구속영장 신문 절차에서 유불리를 따졌다기보다는 장외에서 뭐 유리한 여론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 그리고 지지자들을 호소하고 지지세를 결집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역시 그 장내에서의 뭐 그 유불리는 뭐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결과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변호인들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계속 그 여론전 이야기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 그 출석하는 그 자체로 지지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가 구속영장 발부에는 별 영향이 없을 뭐 거라고. 본인이 오늘 한 40여 분간 말씀을 하셨다 하는데 네.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기존에 여러 공범들이 구속돼 있다던가 법리 관계가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법원에서 인정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런 점에 비춰보면은 뭐 결국 그 지지자들에 대한 결집 호소 그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 실제로 저기 보도되고 있는 바와 같이 많은 지지자들이 모인 것을 보면 그게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의자 신문은 끝났고, 근데 영장 실질심사 결과는 아마 이르면 오늘 밤이나 내일 새벽쯤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네네. 영장 심사의 주요 쟁점이 뭐라고 좀 보시나요? 지금 뭐 계속 주장해온 것과 같이 뭐 서부지법의 뭐 관할권이라던가 내란죄의 성립 여부, 그 다음에 영장 심사에 있어서는 뭐 범죄 성립 여부보다는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위가 그 도주의 가능성이라든가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를 주로 주장할 것 같은데 네. 여러 가지 점에 비춰보면은 뭐 당연히 저 변호인 측에서는 대통령이 도주할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주장할 것이고, 그 공수처 쪽에서는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경호처 뒤에 숨어서 도피를 했듯이 그 지위를 이용해서 증거인멸이라든가 진술 조작을 꾀할 우려가 있으니까 네. 뭐 구속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을 것으로 네. 생각됩니다. 네네. 예. 방금 말씀하셨지만 윤 대통령 측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 또 내란죄 네네. 성립 요건도 충족되지 않는다라면서 구속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시기에 윤 대통령 측의 이런 주장은 어떻게 좀 보고 윤 계신가요? 대통령 측의 그런 주장에는 당연히 저는 동의하지 않고요. 뭐 앞으로도 이런 주장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꼭 한번 이번에 영장이 뭐 발부되는 결정이라던가 이런 게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들께 꼭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럼 그런 주장을 절차 내에서 계속 하더라도 네. 향후에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을 때 최종심의 판단이 났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꼭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네. 그 만약에 영장이 발부가 되면 예, 또 그게 예. 이제 부당하다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할 거다 이런 예상들이 지금 많은데 네. 체포 적부심을 청구했던 것도 그렇고 예,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이의 신청을 다 하는 모습이잖아요. 근데 또 그게 번번이 다 깨지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재판을 위한 전략이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그게 뭐 지금까지 여태까지 제기한 절차들이 사실 그 보통 통상의 평균적인 법조인이 보기에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주장들이 많고요. 그런 주장들을 이렇게 자꾸 절차적인 하자라던가 그런 여러 가지 제도를 이용한 불복 절차를 제기함으로써 그 지지자들에게 뭔가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거라고밖에는 저는 볼 수가 없고요. 이런 게 결국 나중에 뭐 양형에서 좋은 요소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저도 의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179명이) 숨진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을 위로하는 합동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유가족들은 희생자들과 함께한 모든 순간을 기억하겠다며 영면을 기원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사고 현장인 활주로를 유가족들이 찾았습니다. 처참한 여객기 잔해는 모두 옮겨졌지만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와 아내, 자식, 형제의 사진이 화면 속에 나오자 추모식장은 눈물바다로 변합니다. 살아있을 것만 같은 희생자들. 딸은 아버지의 죽음이 아직도 믿기지 않습니다. 아빠가 세상에서 사라진 게 아니라 조금 일찍 가셔서 먼저 간 진돌이랑 잭이랑 놀면서 우리 올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생각하려고요. 아내와 딸을 떠나보낸 남편은 사회복지사였던 두 사람의 꿈을 지키려 합니다. 저는 아내와 딸의 마음으로 아내와 딸을 사랑해주고 기억해주는 난견자들과 함께 서로 위안과 봉사를 하면서 갚아가려고 합니다. 참사 20일 만에 열린 합동 추모식. 여행을 마치고 반갑게 가족들을 만났어야 할 공항에서 열렸습니다. 유가족 등 1,500여 명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가족이자 친구이며 동료였고 사랑하는 이들로서 우리는 잊지 않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의 영면을 위해서라도 참사의 원인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랐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밝혀 유족들과 저희 참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국민들에게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가족과 참석자들은 다시는 이런 참사가 없기를 바라며 희생자들을 기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JTBC 정준명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야외가 아닌 의사당 안에서 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최저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내려갈 거라는 예보가 나왔기 때문인데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실내에서 열리는 건 40년 만이라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홍지은 특파원입니다. 미국 의회 의사당 한쪽에 나무 수레들이 놓여 있습니다. 이틀 뒤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준비가 한창입니다. 트럼프는 현지 시간 17일 소셜미디어에 북극 한파가 미국을 휩쓸고 있으며 사람들이 다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면서 취임식 장소 변경을 알렸습니다. 실내 취임식이 열리는 것은 지난 1985년 로널드 레이건 취임식에 이어 40년 만입니다. The office of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Will to the best of my ability. Preserve, protect and defend. Preserve, protect and defend.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당시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였는데 이번엔 영하 12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당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퍼레이드 역시 취소됐습니다. 대신 인근의 대형 실내 경기장에서 취임식을 생중계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를 보기 위해 먼 길을 온 지지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How am I feeling? I'm feeling like sad. I'm feeling really pissed. 하지만 강추위도 이들의 열기를 막지 못합니다. Doesn't matter how cold it is. I came here to support this inauguration and I came to support my God. 전국에서 모인 지지자들로 워싱턴 DC 내 하룻밤 숙박비가 200만 원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지은입니다. 네, 뉴스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